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7번째 페이지.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멋쩍은 대국민 사과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방송일 기준으로 새해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잡다한 곤충 사전에 2025년 첫 방송인데 오늘 뭐 대국민 사과를 하신다고 네. 검정 옷을 걸치고 오셨네요. 네. 예. 일단 뭐 할 거 있으시면 해보시죠. 네. 제가 뭐 매체에서 파브르를 좀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브르가 그러니까 곤충학자가 아니라든가 예.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명하다든가 나 그 영상 봤어. 과대포장 되었다든가 파브르는 뭐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뭐 네. 뻥튀기 됐다. 뭐 이런 파브르 거 별로 봤어. 안 좋아한다든가 예. 보통 이제 곤충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국의 파브르다, K 파브르다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저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조회수 잘 나왔어. 심지어. 원래 유명해지려면 그 유명한 사람을 깔아내밀면서 좀 유명해지는 게 그 국룰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이게 어쩌다가 이게 말이 나와서 그거 원래 그래요라고 해서 말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준비 안 됐던 얘기하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팝을 얘기를 하려고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으면서 또 대국민 사과하려고. 왜냐면요. 근데 왜 거기 관심은 딴 채널에서 끌고 사과를 잡지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조회수도 득을 못 봤는데. 왜냐면 파브르를 이제 또 이제 보면서 곤충학자를 꿈꿔왔던 분들이 엄청 많고 곤충학자뿐만 아니라 파브르가 자연과학 내지 과학으로 인도했던 삶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해 보면 또 머릿속에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파브르가 곤충학자인가는 사실 본인도 사실 나 곤충학자는 좀 약간 이런 분위기도 했어요. 파브르 곤충기의 저자인데? 곤충기죠. 그러니까 본인 저자고 자기는 곤충학자라기보단 난 자연주의자요. 약간 이런 식이어서 자연주의자. 그게 뭐 구조적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곤충학자인가라는 여러 그러니까 그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 뭐 이악 물고 곤충학자라고 하긴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런가. 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저희도 또 방송국 사람들이라서 썸네일 또 지독하게 딸 수 있습니다. 파브르 곤충 일도 몰라 막 이런 거.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약간 파브르의 업적. 왜냐하면 의외로 다들 파브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파브르 곤충기들 전부 다 실제로 일본 번역서긴 해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파브르가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최근 마에노 굴드 고타로라고 일본 메뚜기 학자가 있는데 최근에 메일도 막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정말 일본 많은 사람들이 파브르를 좋아하고 곤충학자들이 파브르의 영향을 받아서 곤충학자들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프랑스에 이제 메뚜기 연구를 갔다가 프랑스 왔으니까 파브르 생각하고 가봐야지 해서 가봤는데 생가에 프랑스 사람들이 파브르를 모르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브르를 몰라요? 네, 몰라가지고 이걸 왜 모르지? 위인 아니야? 그러니까 위인이 아니어서 되게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지 해가지고 막 되게 충격 먹어서 일본에서만 좀 유명한가 했던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브르 아는 사람이 압도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워낙 좀 유명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유명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워낙 일본 책을 번역한 건 맞습니다. 일본에서 워낙 일본 책 번역하게 맞고 최근에서야 프랑스판이 직역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성신여대에 계셨던 김진일 교수님이라고 딱정벌레를 풍뎅이를 연구했던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로 고려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이제 박사를 심지어 파브르가 공부했던 몽펠리 대학교에서 모래 풍뎅이로 박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전 파브르의 후예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성신여대에 계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정말 프랑스판 파브르 곤충기를 직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파브르 곤충기가 엄청 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 8권에서 10권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긴 책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본 게 다 보통 일본판 한 권짜리로 읽었어요. 한 권짜리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일본판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게 또 있고 그리고 뭐 어린이용이거나 한 권짜리거나 만화거나 이래서 온전한 파브르의 모습을 보기 좀 어려워요. 좀 상상력이 가미됐거나. 파브르 곤충기의 온전한 버전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셨다. 고 김진일 교수가. 그리고 사실 파브르 곤충기를 읽어보면 파브르의 모습을 또 좀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위인전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파브르가 참 재밌는 관찰자인 게 그러니까 훌륭한 관찰자라고 많이 칭송을 하죠. 찰스 다윈도
비교할 수 없는 관찰자라고 정말 뛰어난 관찰자라고 칭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브르 곤충계는 정말 곤충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사람. 맞아. 곤충 얘기밖에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시튼 동물기랑 파브르 곤충기를 같이 읽었는데 시튼 동물기가 더 잘 읽혔어. 와, 시튼 동물기. 네, 그건 약간 서사가 약간 드라마 같거든. 근데 파브르 곤충기는 약간 좀 진짜 관찰에만 집중한 느낌. 저 무서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시튼 동물기 제 또래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 진짜? 시튼 동물기 안 읽으셨어요? 그거 세트인데? 세트 아니야? 오, 네. 예. 그래서 저 파브르는 자기 얘기 별로 안 해요. 벌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브르가 책 엄청 많이 썼어요. 곤충기 말고도 저자로서 엄청 많은 저작을 남기고 나중에 파브르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파브르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또 남긴 책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엮여서 이제 위인전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그 이제 위인전 시리즈가 워낙 출판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파브르 위인전들 같은 게 나오고 또 그게 일본 출판 문화가 또 한국에서 오면서 그 한국에 이제 파브르 위인전들이 나왔는데 파브르 곤충기만 읽어보면은 파브르가 뭐 하는 사람인가는 잘 몰라요. 그냥 벌레를 열심히 썼지. 그러면 오늘 정말 파브르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예. 일단 프로필부터 좀 간략히 읊어주세요. 네, 파브르가 의외로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1823년 출생에 그러니까 12월 22일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태어났고요. 구체적이네. 네, 1915년 10월 10일 날 태어났습니다. 오래 사셨네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서 의외로 하는 게 파브르를 약간 까내리는 것 좀 하나. 그러니까는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이미 충분히 다른 곤충학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저자 활동에만 좀 전념하셨기 때문에 그 곤충학적인 업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확실히 곤충학자라기보다는 좀 저자 아닌가 싶은 좀 그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의외로 그 엄청 옛날 사람이면 그 당시에는 다 그랬지. 그 당시엔 그랬지. 이 정도 저작이면 훌륭하지. 막 레오미르 막 그 프랑스 곤충학자 하면은 오히려 레오미르 되게 유명해. 레오미르라고 1600년도 사람이거든요. 엄청 뛰어난 관찰하고 막 그 애벌레가 차가운데 두면은 늦게 자라. 막 이런 거를 처음에 알고 막 꿀벌이 계급이 있어. 계급이 여왕이 있고 1600년대 키우고 그리고 그 날벌이 집이 나무를 깎아서 펄프로 만들다더라. 그걸 이용해서 서양에서 양피지만 종이로 만들다가 그 원래 저 중국에서 맨날 저 한지만 쓰다가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서야 그 펄프로 종이를 만드는 게 레오미르 덕분에. 그래요. 그걸 이제 제가 예전 잡지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곤충학자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네요. 네, 그런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 옛날 사람이면 되겠는데 파브르 뭐 20세기 초 사람이네. 그러네. 그러니까는 좀 그건 좀 하면서 약간 이미 뭐 나올 거 다 나온 시대 아닌가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파브르도 되게 가난했는데 그 레오미르 책 옛날에 쫙 사면서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외로 좀 최근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이분 태어났을 때는 그 되게 또 혼란한 시기라고 해요. 그 프랑스가. 하여튼 이 사람 프랑스 남부 아베롱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 남부 아베롱 지역이 그 프랑스가 의외로 되게 평원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는 약간 프랑스 남부는 이제 그 지중해랑 왔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는 약간 솔직히 생물지리학적으로 아프리카라 보면 됩니다. 그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풍부하다. 아니요. 척박하죠. 척박한 땅이다. 네, 척박하죠. 그 아프리카죠. 솔직히 그 사막이라 보면 되죠. 요즘은 더 사막화가 됐지만. 우리 물고기 황선도 박사님은 지중해로 일부러 가셨는데 물고기 곤충은 척박하구나. 네, 곤충은 애초에 그냥 그러니까는 와인 농사를 했겠죠. 옛날에 그 이사야 이런 데서. 근데 이제 프랑스 위쪽 따뜻하겠지만 거기는 좀 척박하고요. 그 프랑스 남부 출신이라 할 땐 되게 지중해스러운 곤충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막 막 소똥구리 같은 거 보고 소똥구리 티셔츠를 입고 척박한 사막 같은 약간 척박한 땅에서 막 나나니 벌 같은 애들이 이렇게 거미 사냥하는 것들 보면서 살짝 아프리카 같은 생태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서구 생태계는 약간 사하라를 기준으로 사하라 아래는 약간 아프로트로피칼 아프리카 열대, 사하라 위쪽은 저 지중해 포함 약간 아프리카랑 그런 쪽 생태계. 그 다음에 알프스 위쪽은 그냥 우리가 아는 유럽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파브르가 샀던 고산지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프리카스러운 좀 벌레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직업은 이제 교사가 일단은 교사였고요 처음에. 그리고 작가.
네. 작가. 왜냐하면 엄청 많은 책을 남겼고요. 파브르 곤충이 말고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박물학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곤충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포함시켰어. 근데 본인은 자연주의자다라고 하죠. 자연주의자다. 네, 내추럴리스트, 자연 철학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을 얘기하자면요. 네. 많이 가난했나요? 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게 일을 해도 이게 일이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가 안 풀리셨구나. 네, 안 풀려가지고 뭐 농부였는데 안 돼가지고 뭐 계속 다양한 지역을 이사 가고 뭐 아이고 삼촌 집에 살아봐라 할머니 집에 살아봐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뭐 이름 봐도 모르죠. 뭐 로데즈, 오리악, 툴루즈, 몽펠리, 아비뇽 돌아다니면서 뭐 처음에는 야 그 오리 농사 해볼까? 오리 농사도 해보고 레몬 팔아볼까? 레몬 팔아보고 뭐 이러면서 철도 농사 막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봤대요. 그래서 다양한 일 해보면서 했지만은 그 와중에 살아있는 생물을 좋아해서 이거 이런 거 좀 연구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공부를 못했던 걸 보면 좀 불쌍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 다윈처럼 좀 다윈이랑 같은 시대였어요. 다윈 좀 더 옛날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서 다윈이랑 막 편지도 되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윈도 사실 무직 백수였거든요. 다윈 백수라고 그때 사실 다윈 사과 방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잡지사에서 그때 연구 실적 약간 날로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네. 그건 팩트인가요, 그냥? 팩트인데요? 네네. 근데 다윈도 의대 갔다가 피 무서워서 무서워하고 졸업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집에서 백수라고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많은 재산 그냥 탕진하면서 그냥 SNS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 연구 잘 했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서 그 불멸의 연구업적을 남겼죠. 그렇죠. 많은 책을 또 쓰기도 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파브르도 여기서 관찰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론을 넣었으면 어떤 굉장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파브르는 돈이 없어서 제약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보고 있으면 그 조선시대 유학자를 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유학자? 네, 왜냐하면 계속 그 공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약간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파브르 곤충기 보면은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난했대요. 근데 그 파브르 곤충기 보면은 나중에 막 가정부도 나오고요, 요리사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기에 나오는 가정부랑 요리사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저 옛날에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옛날 18세기 책 보면은 막 남자가 여자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근데 그 여자 쟤 가난해도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집 가난한데 요리사랑 가정부 나오거든요. 옷 입혀주고. 아니 그러면 저 가정부랑 요리사는 뭐 인간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 가난한데 왜 가정부 요리사가 이 말이야?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러네요. 물론 파브르도 옛날 진짜 가난했는데 나중에 좀 책 잘 팔리고 하면서 그 뭐 인생이 폈겠죠 그나마. 그리고 나중에 또 파브르 곤충기가 되게 업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프랑스 과거는 메달도 받고 훈장 받고 이래가지고 후반 인생이 좀 잘 풀려요. 그래서 파브르 곤충기 나중에 후반 가면은 이게 열몇 권짜리 책인데 10권짜리 책인데 후반 가면 사진도 엄청 막 나와요. 사진도 폈어.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최근 책인 거죠. 의외로 최근 책이에요. 1920년 마지막 책이 1910년도 20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흑백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최근작이라는 거 되게 시기죠. 그리고 또 개인 연구가 또 이게 연구 다 개인 정원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개인 정원이 있어? 가난한데? 네, 그래서 이걸 자기 에덴 동산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개인 정원이. 그래서 이제 야외 실험실도 있고, 하여튼 의외로 뭐 찢어진 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그래서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일단 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 연구직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못했다 하고요. 근데 교사가 됐는데도 이게 의외로 그 월급이 되게 안 좋았대요. 이게 당시 돈으로 프랑스 처음 부임했을 때 700프랑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700프랑이 어느 정도 되면 전 이집트 완두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50년도 기록입니다. 이집트 완두콩과 포도주를 사면은 끝날 돈이 연봉이었대요. 뭔가 진짜 박봉이었나 보네. 그냥 수도승 생활을 하는 느낌으로 교사는 약간 그 명예직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랑스도 뭐 그 공교육이 안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뭐 거기는 여전히 공교육이 개선돼야 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사가 됐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 결국 그 교사 되기 위해서 막 대학을 갔긴 했는데
그 대학교 때 막 화학 시험을 들었는데 막 선생님이 막 교수님이 화학 실험을 망친 게 있대요. 막 야 내가 산소를 모집해서 막 폭발 보여주게 팡 했는데 막 망해가지고 막 큰일 난 적 있대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본인이 사비 털어서 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너무 재밌어. 애들이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시골 학교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파브르 선생 꿀잼이라 해서 애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장도 막 네. 학생이 몰리니까 예쁘지. 파브르 고맙다고 막 네. 이래가지고 인기 많았다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자기 사비로 들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본인이 재밌지 않으면은 안 할 것 같은. 그것도 그쵸?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난하지가 않아 사람이. 사비도 들여가지고. 사비 들여가지고 예. 그래서 그 곤충 그 자기가 그 되게 존경하는 프랑스 곤충학자들 책들 이렇게 정말 연봉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탕진해서 모으면서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정말 가르쳐가지고 그 되게 인기 많은 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가난 와중에도 계속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한 거면 정말 아까 유학자라 했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삶이면 가난한데 그렇게 계속 사비 들여서 애들한테 그 수업하고 곤충책 사고 막 그 공부하라 하고 그리고 막 계속 모자를 쓰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파라부부 곤충이 보면 계속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지. 저 모습. 예, 모자를 맨날 모자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중절모 같은 거. 잠잘 때 외에는 모자를 절대 벗지 않는데요. 정말. 네, 그리고 되게 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예. 소박하고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고. 저 라따뚜이처럼 무슨 곤충 들어가서 막 조종하는 거 아니야? 그 되게 프랑스잖아, 프랑스. 그러니까요. 사실 딱 그런데 이제 귀뚜라미 그 파브를 되게 나나리버리거든요. 나나리버리 막 이렇게 막 머리카락 끄집어내. 머리카락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렇죠. 나나리버리 조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재밌겠는데요. 모자를 쓰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제나 공부해라. 그런 단정한 선비 같은 사람이 예. 갑자기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막 그치. 벌 보고 뭐 하세요? 벌 보고 있어요. 쇠똥구리 보고 있고. 쇠똥구리 얼마나 그 괴인 같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괴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또 그 교회에서 잘립니다. 교사 잘려요? 네, 잘려요. 인기 좋았는데 왜? 왜냐면은 그 수업하다가 언제나 저 곤충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저 짝짓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치, 짝짓기야. 나 너무 재밌었어. 짝짓기 너무 재밌는데. 곤충 짝짓기도 아니라 그 식물에 식물이 말이에요.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암술 수술인데 수술의 꽃가루가 이제 암술에 가서 이렇게 수분이 돼요 하는 그 식물의 수분 과정을 가리키는 게 야하다고. 그 당시 기준에. 근데 야하다고 되게 항의를 받아서 잘렸어요. 너무 억울하다. 식물이야 심지어. 잘렸는데 어차피 그동안 되게 조금씩 그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참에. 오히려 정식 작가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가자. 그리고 그 아마추어 연구자로서 계속 연구에 더 집중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집필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파브르 곤충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인생 늙음하게 쓰는데요. 그래서 56살부터 86살까지 30년 동안 진짜 후반부에 썼구나. 후반부에 씁니다. 그래서 그 파브르 곤충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 곤충기가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수브니르 앙토몰로지크 이렇게 됩니다. 저 프랑스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게 저 필명 갈로아도 그 갈루이스가 이제 프랑스어예요. 이게 프랑스 이름인데 저 발음이 항상 어려워서 프랑스인을 볼 때마다 필명 이거 한번 읽어봐줘 하면 가루아 하면서 이렇게 발음한 거구나 하면서 항상 일본 발음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갈로아는 일본 번역어긴 한데 그래서 수브니르 앙토몰로지크라고 이제 썼는데요. 총 10권, 그렇죠. 10권을 이루어진 어떤 생태학 보고서 같은 이고 30년 동안 썼구나 지금. 네, 또 문학 작품으로 거의 분류가 되는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습성이나 행동을 되게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고 되게 찬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사진도 있고요. 막 그 의외로 되게 최근에 나온 마지막 거는 막 1920년도에 나온 되게 최근 작품입니다. 그래서 파브르가 했던 되게 명언 중 하나가 옛날 그 이전 곤충학들을 보면은 막 다 죽은 표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얘네가 어떻게 내가 뭐 곤충을 잡았는데 뭐 다르더라 신종 아닌가 뭐 다른 종 아닌가 해서 분류하게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애초에 아까 스웨덴 사람 린네가 했듯이 지난 시간에 린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보통은 다 처음에 모으는 게 시작이잖아요. 모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얘네들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더라. 박물학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박물하는 게 모으는 건데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 난 그 애들을 시스테마틱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관계에 집중.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냥 모으고 그 죽은 것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집중했는데
그 살아있는 거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레오미르 그 파브르가 좋아했던 프랑스 건축가 레오미르처럼. 참고로 레오미르는 그 곤충학뿐만 아니라 막 강철도 연구했고요. 아 그래요? 네, 다 옛날 천재 있죠. 다 했던 사람들. 예. 심지어 여러분 그 우리 섭씨 온도 막 이런 예, 섭씨 온도 있잖아요. 예. 10시 온도도 10시 온도라고 있었어요. 10시 온도? 그 레오미르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온도 한 6개 체가 있는데 그중 천재네 천재.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 레오미르는 막 아까 말씀드렸지 막 뭐 꿀벌의 행동, 말벌의 행동, 뭐 애벌레의 이런 살아있는 행동은 살아 있어야 행동이 나오니까. 그걸 연구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파브르도 야 이런 그런 납골당도 아니고 이게 죽어 있는 것만 연구하고 그래서 난 살아있는 것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그 포부가 있어서 그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연구했듯이 그 되게 생태학적인 그 행동 묘사에 되게 집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다 여전히 20세기 초 막 이렇게 했다 하지만 다 죽은 표본 수집하는 게 곤충학이었는데 살아있는 것을 연구했던 것이 되게 대단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읽은 한 권짜리 뭐 아동용 파브르 곤충기도 좋지만 그 10권짜리 번역한 게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 볼만 하겠네요.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게 그 정말 빠짐없이 다 되어 있고요. 그중 재밌는 게 하나가 파브르가 어떤 곤충학적인 그 뭐랄까 곤충학자가 뭐로서 뭔가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가 네네네. 이제 그 파브르가 신종 기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분류학적인 연구였으니까 예. 새로운 종을 어떻게 발견한 보고한 게 있는데 파브르도 한 게 있어요. 예. 신종을 보고한 신종 게 있다. 보고한 게 있어요. 예. 그중 이제 파브르는 언제나 벌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네. 그 파브르는 4종의 신종을 파브르 곤충기 제1권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그거 다 우리나라 완역본에 번역을 다 해두셨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김진일 교수님, 김진일 교수님께 다 번역을 해두셨는데 어떤 종이냐면 나나니벌 같은 경우는 그 암모필리아 그 줄라이라고 이제 그 파브르의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줄라이가 아들 이름이에요? 준 머식인데 그 아들 이름을 할 때 라틴어는 이름을 딸 때 아이를 붙여요 뒤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저 강민 아이 이렇게 그렇죠. 강민 아이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 파브르가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그 종인데요. 이게 그 종의 사진이에요. 나나니벌이요? 나나니벌은 우리나라 이름이고 이건 이제 그 파브르가 실제로 붙였던 그 종의 사진인데요. 전부 다 동종 임명되었습니다. 전부 다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왜? 왜냐면 알고 보니 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기재했던 거였거든요. 네. 체크를 못했구나. 네, 체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욕먹는 거죠. 허술하다. 좀 학자로서는 보기 힘들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4종의 신종을 기재했었는데요. 다 파브르 곤충 기재 1권에 뭐 암모필라 줄라이 파브르 1879년 요것도 뭐 기존의 암모필라 털미나타라는 종으로 그냥 동종이명 처리됐고요. 세르세르스 루비다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해리포터 주문해오는 그렇죠. 라틴어니까요. 그거 봤어요? 해리포터 주문도 다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물명도 다 라틴어로 지는데 왜냐하면 린네가 라틴어 같은 사어로 해야지 기존에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만들어놨으니까 라틴어로 짓거든요. 해리포터로 라틴어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한 것 중 하나 그러면 해리포터 라틴어면 우리말로 치면 약간 마법 천자문 같은 거네. 죽어라 죽을 사 하면서 그러네. 그렇죠. 죽을 사 하면서 또 뭐 있죠? 하여튼 마법 천자문 안 본 지 오래돼서 하여튼 갈포이. 네, 그렇죠. 부치를 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 종을 했는데 이미 등록이 된 거였다. 네, 3종은 자기 아들 이름을 적고 한 종은 안토니아라고 자기 딸 이름을 적었는데요. 아들 이름 지은 거는 좀 슬픈 게 보면은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일찍 죽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하면서 죽었고요. 딸 이름은 이제 항상 많은 불교학자들은 항상 자기 딸에게 뭘 발견하면 그 딸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해요. 아들보다는. 네. 그래서 많은 식물과 많은 꽃과 새에 딸 이름 붙여준 게 많아요. 우주먼지님한테 한번 붙여보고 싶네요. 혹시 별 이름 중에 그런 게 많은지? 별은 또 나름의 또 규칙이 있대. 있겠죠. 근데 그 특히 정말 꽃과 저 같아도 식물이나 꽃은 딸 이름 붙일 거 같고 곤충은 아들 이름 붙일 거 같은데. 특히 새 이런데 새. 정말 딸 이름 붙인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전부 시스템돼 있고 우리나라 그 곤충이 보면은 그 김질 교수님이 다 번역해 주셨고 또 그게 10권짜리라 했잖아요. 그 김질 교수님이 나중에 번역을 해두면 다 주석을 다 해놨어요. 네. 이거 지금 틀린 거다 이러면서 그 틀린 거에 대한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말이야, 이거를 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러면서 네. 파브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네, 네. 다 고쳐주신 네, 거죠? 다 고쳐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저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뭐 재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 굉장히 그 뭐 재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파브르에 대한 뭐 평가, 파브르란 이런 사람이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파브르가에서 그 의외로 생태를 하다 보니까 분류학적 지식도 비비해가지고 보통 그 곤충의 학명도 있고 일반명이 있고 학명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풀무치라고 부르지만은 네네. 뭐 그 학명은 로커스타 미그라토리아 라틴어로 아까 네. 그 해리포터 이름 주문 같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있죠. 근데 이제 파브르는 이 학명을 쓰지도 않았고 그 일반명을 막 왔다 갔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토속적인 명칭. 소위 며칠 막 왔다 갔다 써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번역하신 저 김질 교수님도 이거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한탄을 막 쏘셨는데 이런 게 되게 자기 마음대로 붙여가서 되게 혼란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건 언제나 곤충 번역서에 항상 있는 일인데요.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네. 그 노벨 문학상이 언제나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벨 문학상을 저는 작가 중 제일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가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그 공작 나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많은 분들이 뭐 데미안을 데미안, 읽어보셨거나 뭐 수레바퀴 아래서 뭐 시다르타 이런 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작 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그 유럽 사람들은 그 곤충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막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다 나방을 수집하는 뭐 취미가 있던 소년이 그 뭐 수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작 나방이라는 그 어떤 게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가본 또 되게 흥미로워지는 소설인데 에세이인데 네. 이게 공작 나방이랑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공작 나방이 아니고요. 네. 그 원문에서는 저 그 공작 나방이 돼 있지만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산뇌 나방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거든요. 네. 산뇌 나방이라 불리는 애들인데 독일어로는 이제 이거를 공작 나방, 나비 이렇게 써져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유럽권들은 나방, 나비를 구분해서 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빠빌리오, 빠삐용, 빠삐용. 프랑스 빠삐용 하듯이 그냥 예. 나비나만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번역하다 보면 뭐 공작 나비, 나방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엔 또 공작 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애초에 다른 애가 다른 애가 있어요. 그럼 좀 혼선이 생겨. 그럼 혼선생 그러면 이제 네. 우리나라도 공작 나비라 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나비라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 공작 나비 그 우리나라에 공작 나비라는 게 있어요 하면서 또 이런 걸 보여주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엉뚱한 나비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선들이 항상 있죠. 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셨고 김진일 교수님께서. 거긴 그쵸.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뭐 사실 그 생물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그 국명을 그렇게 썼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한국 거에 다른 거에 붙게 되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른 채널 가서 파브르라는 사람을 본의 아니게 약간 조금 폄하한 느낌이 있어서 속죄 방송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했는데 자우지가 총평. 일본에서만 인기 있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사실이다.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장 로스트랑이 파브르가 인류에 끼친 그 영향력으로 21세기에도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그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평을 내렸는데 이거 약간 돌려가는 게 아닌가?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서만 먹힌다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과 한국에서 좀 유독 유명한 면이 있고요. 총평하자면 그 김진일 교수님 역시 그 책의 서문에 결국에는 그는 곤충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쓰셨고요. 그 파브르가 죽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메리칸 스콜라라는 잡지 기사에도 교육자이자 자연주의자라고 이제 평을 내렸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악 물고 곤충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곤충학이 큰 족적이 아니라 없어서가 아닌가. 또 너무
너무 학계의 시각으로만 학계식으로만 그쵸 예. 메인스트림인데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악 물고 이렇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곤충학자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 사람이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곤충학자라는 네. 또 이제 다윈 같은 사람도 뭐 대체 불가능한 관찰자라고 아까 네. 칭송했듯이 뭐 뛰어난 어떤 곤충 뭐랄까요 곤충 관찰자인 건 관찰자다. 뭐 대단한 것 같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물 행동학, 곤충 행동학이 없던 시대에 저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평을 받는 거지. 곤충 그러니까 분류학이 메인스트림이었던 시대에 저걸 했기 때문에 우리 행동학의 선구자인 건데 그죠? 어쩌면 네. 전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만 봐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파브르 때문에 곤충에 관심 가진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아이들은 이제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지. 예. 네, 책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파브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네. 예. 새해에 이제 뭐 올해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막 다짐들 하실 텐데 파브르 곤충기 10권 완역판 예, 한번 박수.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자연주의자로 불리길 원했던 하지만 훌륭한 곤충학자죠. 장 앙리 파브르의 일대기를 조명해 봤습니다.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